예, 저희들 대학 입시 지원사 총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부산대에서 주관하는 저희들 대학 입시 및 학생대학 포럼 세션 3 진행을 맡은 좌장 정태 기획시장 이장님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세션은 좌장의 발제와 세 개 학교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제는 20분간, 저는 한 20분 정도 간단하게 되고요. 사례 발표는 각각 25분. 발표가 끝나면 3시 35분부터 4시까지 자유롭게 질의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마도 세 개 학교의 사례에 분광이 많아서 질문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와 토론 시간에는 발표자께서 앞으로 나와서 같이 앉아서 질의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발표 순서는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먼저 발제를 하고요. 그러고 두 개 교에서 에듀테크 활용 신학습도구 도입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하나가 포항공과대학교, 또 하나가 한양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온라인 기반 혁신 공유 확산에 대한 사례로서 동국대학교의 해외 공유 협력 사례를 발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간단히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이 혁신 포럼의 의미가 뭔가를 봤을 때 마침 저희들이 1주기가 3년이 끝나고 2주기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주제에 맞는 디지털 교수 학습 여건과 혁신 방향에서 1주기 동안 어떤 것이 이 분야에 대해서 주로 행해졌는가. 물론 지금 총괄협의회 쪽에서 사례들도 많이 저한테 줬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어떤 것이 주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가야 될 새로운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보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이 변화, 그 다음에 주요 성과, 1주기 혁신 사업의 성과를 한 4가지 정도의 영역에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진단 및 지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뭐 다 아시다시피, 교수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등교육이 당면한 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현재 윤석열 정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신기술 첨단 분야에 대한 인지를 양성하자라고. 또 하나는 1주기 혁신 지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들이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대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미래교육 전환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와중에 가장 큰 흐름은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이 고등교육이 위기에 빠집니다. 이 세 개를 합치면 저희들이 지금 이 위기가 교육 혁신으로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진 배경은 보면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접근 자율로 혁신적 구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주제 세션과 관련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일 먼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에 보면은 두 번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AI, 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이라는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모두를 인재로 양성한 학습혁명에는 첫 번째 보면 AI 등 신기술 활용한 교육 혁신으로 미래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세션에서 다룰 디지털 교사 화성 조건의 방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정리해 본 거는 우리 경기기획처에서 정리해 본 거는 1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 한번 살펴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수법 혁신이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혁신 지원 사업비가 투여됐습니다. 두 번째는 AI, 특히 머신러닝, 그 다음에 메타버스, AR과 VR을 활용한 메타버스 교육 혁신을 시도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원격 교육, 에듀테크라는 플랫폼을 모든 대학이, 거의 모든 대학이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 플랫폼 하에서 사실은 AI가 메타버스가 같이 접목이 되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례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아니라 이론적인 개념을 정리해오고 사례는 2부의 발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수법 혁신으로 봤을 때 이것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교수법 혁신의 가장 큰 패러다임 변화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된 게 상당히 패러다임 변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교수 방법이 서서히 강조되고 있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수 방법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것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한 교육법 혁신이 일주기 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치 사례로는 한림대학교에서의 한림 하이브리드 러닝 수업 모델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사례가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사례를 들여다보니까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림 하이브리드 러닝이라는 사업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플립드 러닝에 더해져서 인공지능 적응력 학습, 문제 기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고등교육의 완전 학습 실현을 추구를 목표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는 사례는 사실 한림대에서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이번 발제는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페이지를 보면 메타버스 교육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만 교수 학습과 관련해서는 AR이라는 증강현실과 VR이라는 가상현실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탈린지적 경험과 학습을 하고 디지털 교과서 중심 학습을 하고 현실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적 흥미를 유도하도록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해가지고 교육 혁신을 시도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은 포항공과대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감히 자세히 설명을 못하겠고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AI, 머신러닝 교육 혁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학습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학생들과 관련된 데이터도 굉장히 많아지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해가 빅데이터를 분석해내는 그런 거죠. 이것이 이제 교육 학습에 활용된다는 겁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패턴을 식별하고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을 구축한 다음에 이를 교육 혁신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대학교였습니다. 총괄대학교가 부산대학교인데 사례 다음 페이지 보면 부산대학교의 사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원격 교육, 에듀테크 혁신입니다. 이 에듀테크는 사실은 일종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플랫폼 안에 다양한 것들이 다 이제 집중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라인 교육은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있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에는 난 대학 교육의 방향을 보면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게 하나가 언제 어디서나 적응 가능한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적응형 학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감형 교육이 있고 AR/VR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연결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국대가 했던 해외 공유 사례를 보면 연결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일주일 때 혁신지원 사업의 사업비로 많이 추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양대학교 같은 케이스가 이제 이 사례를 보면은 에듀테이크를 활용해가지고 한양대가 하이라이트 교육 플랫폼을 했는데 마침 또 오셔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교육 현장에 있는 저로서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이제는 과거에 온라인 팬데믹 시대 전에 교수가 대면으로 했던 무대 위에서 혼자서 열심히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시대는 서서히 지나고 있고 팬데믹 상황에서는
에듀테크라는 온라인 플랫폼 안에 다양한 AR, VR, 그 다음에 AI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도구로 활용해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것이 이제 접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이런 디지털 기술을 도구로 활용해가지고 과연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인 학생들한테 문제 해결 능력이든 지식을 함양시키든 그걸 실현하는데, 아마 교수님도 판단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면이 더 좋을까요? 비대면이 더 좋을까요? 학생 능력 향상에 있어서 아직 여전히 그 퀘스천 마크고, 저희 경북대 같은 케이스도 학생들이 비대면도 좋지만 사실 대면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요 조사도 좀 있었습니다. 결과가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이 도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거는 기본적인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 가지고 그 다음 목표는 그야말로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구를 활용하는 단계지 심학습까지 가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잘 활용될 수 있는가, 이건 사례에서도 아마 발표하셔가지고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심학습까지 어떻게 가능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에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본 것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2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도 이제 1주기 통해 가지고는 혁신 지원 사업이 일단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의 혁신을 한번 해보고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거였고, 2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해라. 그리고 형 교육과정의 개선 보완 및 학사 제도를 개선해라. 세 번째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교육의 질을 개선하라는 것인데, 물론 이것은 디지털 교육 학습과 관련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관련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사제도 개선에 있어서 세션 2를 보니까 학사제도 개선에서는 이제 수요자 중심, 학생 중심으로 전공 선택권을 학생이 선택하게끔 하라. 전공의 칸막이를 줄여라. 융합을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그러면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 그럼 활류를 어떻게 제대로 시킬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학사제도에 담아낼 것인가, 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활용한 교육과정을 기존에는 대면을 가정하고 난 다음에 가정하고 교육과정이 쭉 짜여져 있었는데, 만약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에듀테크나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교육에 있어서 현장에서 디폴트라면 이 디폴트를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은 또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의 질 개선 또한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 발전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제 우리 제일 먼저 포항공대 공과대학에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대학 사례를 발표하게 될 포항공과대학교의 김경선입니다. 오늘은 XR 기술입니다. AR, VR, MR 관련해서 저희 대학에서 개발한 조수학습 사례, 그 중에 이제 디지털 트윈 조수학습 사례로 오늘 첫 소개해드리는 장소이고요. 다양한 확산 공유를 위해서 대학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례들을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1주기가 지나고 2주기가 시작되는 2022년입니다. 대학에서 1주기 팬데믹 상황에서 포스텍의 노력,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 디지털 트윈 기반의 포스텍 메이커 스페이스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2주기 동안 확산 공유를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하는 포스텍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현재 2주기 포스텍에 지향하는 상황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황에서 포스텍의 대응 노력입니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비대면 교수 학습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21년 그리고 2022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저희 대학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2020년 1학기에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의 원활한 진행의 측면에 있어서도 대학의 지원 노력에 있어서도 콘텐츠 제작 지원, 강의 환경 구축, 워크샵, 가이드 배포, 호수 사례 발굴 등 다양한 방향으로 비대면 수업에 대한 교수님들의 안정적인 학습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학습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동영상 활용 수업들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저희 대학도 새롭게 클라우드 기반의 학습 공간을 온라인으로 확장한 LM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동영상을 활용하는 그러한 교수학습 모델에서 학생과 교수 간에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에 그리고 학생과 이 매체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수님들의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활용 교수법을 담았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보면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많은 형태의 영상들을 보게 되면 PPT에 음성만 입히거나 필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칠판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시거나 실제로 카메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노트에 작성하시면서 영상을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신 것처럼 전자칠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인들의 수업에 맞추어서 그리고 학습 목표와 방향성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로 교수님들께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화상 플랫폼입니다. 대학에서도 웹엑스, 줌을 대표적으로 사용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화상 플랫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기간에 이러한 예산 지원에 대한 비용 절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대학 자체적으로 일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을 개발하고 특수적으로 기능을 보여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용화된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 현재 V미팅이라고 하는 실시간 화상 플랫폼을 개발한 상황입니다. 네, 잠시 보시면 감사합니다. V미팅은 고객의 니즈에 맞춰 편리하고 안전하게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한 서비스입니다. 지금부터 그 특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V미팅은 가벼운 회의입니다. PC에서 별도의 파일 설치 없이 곧바로 회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타사 대비 50%가량 적은 용량으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V미팅은 빠른 회의입니다. 웹RTC 기술을 활용하여 대규모 회의에서의 딜레이와 회의 녹화 파일 전송 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V미팅은 안전한 회의입니다. 온프레미스 서버로 구축하여 암호화된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정보 보안을 보장해드립니다. 필요시 클라우드 형태로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의 내부에서도 로비 모드, 암호 설정 등의 보안 옵션을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V미팅은 편리한 회의입니다. 깔끔한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 간단한 조작으로도 회의를 쉽게 진행해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유튜브 비디오 공유, 화면 녹화 및 다운로드, 접속자 통계 등 새롭고 유용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니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실험 실습 교수학습 모델로 1주기 때 다양하게 실험 키트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 물리 실험처럼 실험 장치를 소형화하는 형태로 많이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해 왔습니다. 실제 소재 디자인처럼 비대면 기간에 실험 키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배송을 했고요. 초기에는 실험 동영상을 제공하고 마지막에 보시면 학생들에게 키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줌 화면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친구들과 함께 같이 실험을 진행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친구들의 실험하는 장면들이나 속도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의 실험 장치, 특히 물리학처럼 굉장히 큰 장치들을 소형화하는 작업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이러한 소형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키트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실험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충분히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학생들이 대학에 전혀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실험에 대한 갈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부분이 AR, MR, VR과 같은 XR 기술을 활용해서 교수학습 모델들을 조금 보완해봤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360 VR 카메라를 활용해서 일반 물리 실험을 촬영을 하고요. 가상 플랫폼 내에서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360 VR로 개발한 콘텐츠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360 VR 카메라로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장면들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VR의 특성상 한 학생이 VR을 끼게 되면 그 가상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는 인게이지와 같은 가상 플랫폼 내에서 여러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형태의 구성으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왼쪽은 인공지능 기반의 AR 기반입니다. 현재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였고요. 특히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AR을 이용해서 3차원의 시각화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1학년 학생들도 인공기초 과목에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해서 수업에 활용한 형태입니다. 두 과목은 모두 저희 포스텍에서 1학년 기초 필수 과목으로 신입생 전체가 듣는 과목입니다. 이러한 과목들을 중심으로 먼저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수학습 모델의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교수학습 모델에 있어서 분석이나 설계 부분을 넘어서서 학습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설계들을 통해 교수님들과 함께 학습 효과를 측정하고 이러한 관련 결과들을 현재 논문으로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 교수학습 모델로 이러한 1주기 때 다양하게 AR, VR, MR과 같은 기술들을 적용해서 교수학습 모델들을 개발하고 개발한 교수학습 모델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주기 때 대표적으로 그러한 VR 기술을 활용해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포스텍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한 추진 배경은 같습니다. 비대면 수업 상황이었고요. 직접 랩에 방문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방식으로도 한번 고려해 보았고요. 메타버스 방식으로도 추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성과 및 향후계 그리고 벤치마킹이나 실제 적용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디지털 트윈의 특성상 학생들이 실제 그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이런 기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습득해 나가는 부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학생들이 대학에 오지 않고 내지는 공간에 있더라도 팬데믹 상황에서 교수자와 학생이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왼쪽에 보시면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에 영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오른쪽과 같이 학생과 교수자가 다른 공간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교수자가 접촉하지는 않고요. 학생이 본인이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계 앞에 서게 되면 교수자가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방법들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그거에 맞추어서 습득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마 초기에 저희가 이제 원격으로 진행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교수자가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이 된다거나 학생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난 뒤에 감염되었을 때 초기에는 거의 며칠 정도 그 공간을 쓸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로 한번 설계를 해보았고요. 이러한 경우에도 교수자나 조교가 상시 대기를 하고 학생들이 특히 대학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까지 와야 한다라는 그런 약간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메타버스 방식으로 VR 기반으로 한번 구축해 보았습니다. 초기 학생들은 페이스북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페이스북으로 가입하는 이유는 지금 계신 것 같이 교내에 있는 학생들이 페이스북으로 가입하는 경우와 실제 저희 대학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모든 타 구성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입을 하고 아래와 같이 디지털 트윈으로 특히 가상현실 VR 기기를 쓰고 그 공간을 보게 되면 동일한 공간에서 내가
기계를 습득할 수 있는 형태의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었고요.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학습을 하고 난 뒤에 일정 테스트를 거쳐서 이 친구가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승인이 되면 예약을 하고 마지막 단계의 기기 사용 후 청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계를 사용하고 난 뒤에 청소를 하고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사람 직접적인 접촉 없이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 공간에서 찾아오지 않더라도 가상 공간에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서의 사용 방법들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잠깐 보시면 현실 공간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건 포스텍의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입니다. 누구나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기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숙지와 이러한 활용 방법들을 익히고 난 이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똑같은 현실 공간에 있는 공간을 지금과 같이 옆쪽으로 좀 가상 공간으로 구축한 형태입니다. 실제 학생들이 VR 기계를 끼고 콘텐츠를 확인을 하면 실제 보시는 것과 같이 가상 공간에 있는 동일한 기기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기계들의 작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축한 디지털 트윈 방식입니다. 현재 보시는 방식은 저희가 현실 공간에서와 가상 공간이 동일하게 구축을 했고 그 공간 내에서 학생들이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옆쪽에 클릭되면 이제 영상들을 보고 습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디지털 트윈의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엔지니어가 충분히 이제 가상 공간으로 더 기술이 발전한다면 이 공간 내에서 실제 작동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각각 그러한 공간에 학생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시는 장면은 VR 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성과 및 활용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 대상으로 수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보았을 때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앞으로 초기적으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순차적으로 가상 공간을 구현하는 것과 실제 디지털 트윈의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면 가상 환경에서 시제품 제작, 양산, 판매, 홍보가 가능한 트윈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서 학생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벤치마킹을 고려할 때 검토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러한 XR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HMD 기계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후에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제 플랫폼들을 확보하는 부분인데요. VR, AR, MR 등에 있어서 XR 기술에 대한 HMD기의 확보를 위해서 현재 포스텍은 2021년, 22년 신입생 전원에게 VR 기계를 제공한 상태이고 2023년 신입생 전원에게 VR 기계를 제공할 예산을 확보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1학년 학생들이 앞서 보셨던 일반 물리, 그리고 일반 화학, 그리고 일반 물리 실험, 일반 물리 화학, 내전 인공지능 기초와 같이 학생들 전원이 듣는 수업에 있어서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들을 적용하여 수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고요. 유니티와 같은 소프트웨어 확보, 그리고 다중 학습자 교육이 가능한 인게이지와 같은 플랫폼들을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콘텐츠 문제입니다. 앞서 보셨던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도 원천 기술을 잘 알고 있는 교수님과 대학원 학생이 개발한 경우인데요.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부분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앞서 보셨던 이제 단기나 장기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특히 장기적으로 저희가 메타버스 공간인 경우에는 벤처기업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현재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으로 3년간 최대 25억을 확보한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것 같이 디지털 트윈이나
메이커 기기의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10월 달에 외국에서 한 분이 오시기는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엔지니어들을 확보하는 것도 큰 것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AR, XR, MR과 같은 메타버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기술들을 좀 적용해서 교수학습 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대학 자체적으로도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뒷부분에서 소개해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1주기 때는 비대면 상황에서 학생들의 실험이나 실습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구현해내기 위해 XR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모델이나 VR 그리고 MR들을 시범적으로 시도해보고 그리고 조금 더 효과성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린 부분입니다. 2주기부터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 포스텍도 메타버시티라는 슬로건으로 학문과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세계를 누비는 월드 리더의 포스테키안을 양상하기 위해 조금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습 생태계를 오프라인, 온라인 그리고 가상 환경으로의 확장으로 학습 생태계 변화에 맞추어서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메타버시티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메타버시티 교육 지원 체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제일 첫 번째적으로는 조직적으로 메타버시티 교육 추진단을 올 2월에 신설하였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신입생 전원에게 제공할 HMD 기계, 그리고 최첨단 MR 강의실, 그리고 그 이후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거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들로 마스터 플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스터 플랜은 앞으로 2022년을 시작 기점으로 저희가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그리고 행정, 그리고 대학 전체의 건강관리 시스템까지 메타버스 기반으로 구현하기 위해 이제 마스터 플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VR 기반의 교수학습 모델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자면 왼쪽에 보시는 영상은 기존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보시는 장면은 랩스터사에서 개발한 콘텐츠이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들, 기존에 개발된 콘텐츠들을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검증 단계들을 조교들과 함께 개발하고 찾아서 검증하고 실제 학습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콘텐츠 직접 제작입니다. 잠시 보여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건 신입생 전원이 수강하게 되는 일반 화학 실험 콘텐츠는 저희 대학이 자체적으로 외주사와 함께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일반 물리인 경우에는 VR로 촬영한 경우이고요. 현재 이 일반 화학 실험의 콘텐츠는 학생이 직접 VR 기계를 착용하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제 손이 좀 많이 떨리기는 한데요. 네. 콘텐츠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메타버스계 플랫폼 부분입니다. 현재 보시는 장면은 강의식 수업을 조금 촬영한 부분이고요. 원격으로도 충분히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강의형 수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수업이 학습 효과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학습 생태계를 변화할 수는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국 교수님께서 실제 교내 학생들과 이러한 강의식 형태의 수업을 진행할 때 내가 줌 그리고 가상현실에서의 학습 효과들을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셨던 바와 같이 메타버스 기반의 수업 확대를 위해서 HMD 기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2는 현재 3개 학년이 신입생들이 모두 지급받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MR 수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 2를 현재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내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내 좋은 MR 기계들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HMD 기계 확보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HMD 기계를 가지고 조금 더 환경에 최적화된 교수학습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 대학에서는 현재 넥스트 리얼리티 MR 기반의 수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강의실과 그리고 공연장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보시는 오른쪽은 MR 강의실로 작년 4월에 구축한 강의실입니다. 현재 보시는 강의실은 스튜디오와 달리 일반 강의도 가능하고요. 일반 강의를 하는 과정에 이러한 기술들을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도 조절이나 실제 수업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보시는 강의실은 단순 강의실이 아니라 MR 기반의 이러한 다양한 교수학습 모델들을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된 콘텐츠를 찾고 그러한 최적화된 콘텐츠들을 실제 수업에 적용함으로 해서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올 8월에 구축한 MR 공연장입니다. 현재 MR 공연장은 시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곧 여러분들을 모시고 MR 공연장에서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모델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조금만 가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는 것과 같이 MR 기반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포항이라는 지리적 한계,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가상 공간에서 수업이 가능하도록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거리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가상 공간의 제약 없이 실제 플랫폼이나 가상 컨텐츠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형태는 교수자는 서울에 있고 실제 학생은 포항에 있습니다. 가상 컨텐츠를 활용해서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현재 보시는 영상은 영상 플레이 대학에서 그 자체 컨텐츠를 형태로 개발한 원자로입니다. 보시는 형태는 지금 MR 기반으로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고요. 보시는 컨텐츠는 3D 모델링이 이미 작업화된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실제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던 MR 강의실을 작년 저희 4월에 구축을 했고요. 약 1년간 다양한 교수학습 모델들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현재 강의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MR 기반의 원격 교육에 있어서 한 1년간은 저희가 이러한 컨텐츠들을 개발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2주기가 넘어서면서는 교수학습 모델을 좀 더 보편화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16주 수업을 메타버스 기반으로 수업의 컨텐츠를 개발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고 학습 동기 그리고 실감형 컨텐츠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MR 강의실에서 일반 강의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한 형태에서 MR 강의로 전환이 되면 학생 화면에 다양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실제 학생들이 실감 그리고 학습 동기 그리고 몰입감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형태의 컨텐츠들을 한번 보고 계십니다. 조금 더 이제 보편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모델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보시는 건 외부 자원이 아니라 저희 학교 학생들과 함께 개발한 형태라 조금 더 구체화되고 가이드가 된다면 함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메타버스 컨텐츠의 문제입니다. 대학 교육에서 상당히 교육 플랫폼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장애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컨텐츠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학 내에서 기술적인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손쉽게 메타버스 컨텐츠와 공간 모델 활용, 과정 운영 등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 포탈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 누구나 메타버스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들을 현재
구축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금 더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생산하고 그 생산한 컨텐츠를 다른 사용자가 조금 수정 보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보시는 것 같이 블록체인 기반의 수익화 플랫폼 형태로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툴 및 개방형 서비스 포탈인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면 여러분들께 사례로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메타버스 교육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사례 공유입니다. 현재 대학, 기업, 기관, 학교 등으로 연 40회 이상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언제든지 방문해 주신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쪽은 이제 메타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과정입니다.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다양한 인재 양성, 특히 컨텐츠 개발의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하기 위해 현재 육군사관학교, 금호공대, 그 외에도 많은 대학, 한국교육개발원, 영재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인재 양성 교육도 함께 진행하면서 다양한 개발된 교사학습 모델들을 여러 기관, 대학, 그리고 초중 등에 넘어서서 확산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양성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는 이제 교육혁신팀장을 맡고 있고요. 대학 혁신지원사업 국고사업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지만 다른 국고사업 한 4가지를 더 하고 있어서 총 5가지 정도의 국고사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혁신팀은 사실은 예산팀의 역할을 넘어서 실제로 교육혁신과 관련된 액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여름인데 백화점에 가면은 지금 이제 가을 옷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금 살고 있긴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교육혁신 플랫폼 하이라이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교육혁신이라고 하지만 교육혁신을 주로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교육혁신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각 대학마다 우리 한국에 이제 거의 400개 가까이 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모든 대학이 똑같이 같은 노력을 들여서 비슷한 혁신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이라이브라는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일종의 그 혁신에 대한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쉐어링 에듀케이션, 오전에 이제 한양대학교 김우승 총장님께서 저희 총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 강연에서 2가지 파트가 쉐어링 에듀케이션하고 이제 긱 에듀케이션이었는데 그 2가지를 수행하고 있는 팀이 저희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쉐어링 에듀케이션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 플랫폼은 사실은 모든 대학이 똑같이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교육혁신이라는 의미에서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하이라이브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하이라이브는 여러 제가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이라이브는 실시간 화상 강의하고 온라인 녹화 강의가 합쳐져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텔레프레젠스 기술과 홀로그램이 합쳐져 있는 원격 현실, 혼합 형태의 수업입니다. 지금 하이라이브는 사실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왜 최적이냐면, 사실 하이라이브가 시작된 건 2019년입니다. 2018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코로나가 시작하기 한참 전에 이미 우리 이제 교육에서 필요한 꼭 플랫폼으로 이미 개발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시를 마치면서 대학들이 이제 아무래도 원격 교육과 관련된 많은 시설을 지었습니다. 첨단 강의실이니 LMS니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지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당장 이제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럼 그동안에 지었던 많은 시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었던 많은 교육에 대한 노력들은 과연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개발되었던 것이라는 것은 이미 쉐어링 에듀케이션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5G 텔레프레젠스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 양방향 수업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학생들한테 이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이제 선생님과 교수님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온라인 도구 툴에 대한 어떤 테크니컬한 교수님의 어떤 스킬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묘사가 됐습니다. 수업 만족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하이라이브는 그런 모든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에서 카카오톡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멘티미터 같은 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몰입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본인이 오락용으로 사용되는 툴들이 수업용으로도 활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적의 교육혁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에듀테크 교육혁신 사례로서 개별 대학이 보유한 교육자원을 타 대학하고 산업체로 공유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희는 사실은 이제 47개 대학과 학점교류 컨소시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점교류 컨소시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대학의 중요한 교수자원, 어떤 과목에 대한 매력 이런 것이거든요. 한양대학교는 한양대학교 이제 학점인정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 컨소시엄의 그 교수님들은 광운대도 계시고요, 상명대도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국 대학에 있는 베스트 플레이어들을 모아서 최적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모든 대학이 다 똑같이 모든 과목을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하이라이브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브 컨소시엄을 확대를 통해서 이게 바로 진정한 공유이고 혁신이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이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 하이라이브 사업은 사실 한양대 사업이기 때문에 한양대가 주관대학이 된 것은 에리카 캠퍼스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울 캠퍼스에 있는 저희 하이라이브의 어떤 툴을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이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경계가 없어졌고요. 지금 현재 19개 대학이 이 하이라이브 플랫폼을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2018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행 결과를 보시면 2018년도에 이제 벤치마킹을 시작해서 1.0을 개발했고요. 2019년에 2.0, 빠르게 합니다. 1년 만에 2.0이 나왔고요. 2020년에 저희가 이제 하이라이브 최초로 다른 대학, 6개 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했어요. 실제로 수업이 이루어졌고 정규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부 XR 플러스 알파 사업을 또 선정이 돼서 아까 이제 포항공대에서 얘기했지만 VR 관련된 콘텐츠를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이다이브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고요. 그다음 2021년도에 하이라이브 플랫폼 3.0을 구축했습니다. 저희 아마 그 유튜브에 보시면 한양대학교에 오시거나 그러면 하이라이브 3.0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하이라이브 3.0은 이제 정말 고도화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람이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든 19개 대학이 동시에 송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하고 그 교수님이 학생들과 눈맞춤이 가능한 그런 홀로그램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과 소통 문제, 그리고 수업이 끝나도 대부분의 수업이 끝나면 교수님이 이제 복도를 지나가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데 하이라이브는 수업이 끝나도 계속해서 카톡으로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조교들이 그걸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고요. 끝났지만 끝나지 않는 교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질문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이제 보이스 트래킹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 하나하나를 줌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카카오톡이라는 다양한 수업 도구 툴들을 이용해서 수업이 끝나도 계속해서 교수님과 좀 더 심화된 학습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2년 부처협 인재양성 사업 등 다양한 타 정부재정 사업하고 연계해서 플랫폼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하나의 지렛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학은 이것만은 정말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이라이브를 수용하는 그 순간에 다른 대학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성과 환류, 중요한 게 이제 성과 환류죠. 저희가 학자연대 컨소시엄을 진행하면서 47개 대학과 저희가 이제 성과 환류 CQI 보고서를 제공하는데요. 저희는 굉장히 그 촘촘한 성과 관리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학들에게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제가 교육성과관리센터도 겸직을 하고 있어서 연구원들과 같이 모든 대학의 CQI 보고서를 만드는데요. 하이라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학의 어떤 특성, 그리고 교수님과의 1대1 면담을 통해서 하이라이브의 성과에 대해서 그 대학에 또다시 이제 환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드리고 있고요. 재정적인 지원. 그런데 교육혁신을 하는데 재정적인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고 너무 허무맹랑한 많은 돈이 드는 혁신이라면 다른 데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혁신지원 사업의 총괄 팀장이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사실 하이라이브를 도입하시는데 결정하실 것은 강의실을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이 정도의 고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이 한 최첨단 강의실이라 다른 강의가 다 가능한 일반 강의 가능한 강의실인데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 대학이 현재까지는 크게 이제 비용 들어갈 것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도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는 확산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많은 코로나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은 MOU를 이제 체결했습니다. 보시면은 비대면으로 굉장히 많은 MOU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하이라이브와 연관되어 있는 파생 상품으로 첨단 강의실 사업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라이브 플러스라고 명명을 지었는데 미국에서는 버추얼 클래스 사업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가상 그 교수와 줌이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1세대 메타버스를 가지고 연계하는 그런 수업 방식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최첨단화해서 라이브 플러스라는 첨단 강의실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62개가 구축되어 있고 방학 중에 20개가 돼서 82개, 전체 한 수업의 44%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런 모든 역량들을 모아서 온오프라인 최첨단 학습관, 홈즈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잘 이게 넘어가지 않는데요. 뒤로, 네. 지금 몇 장이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은 성과를 좀 소개해 주시면 2.0 수업입니다. 아까 그 기조 강의 때 잠깐 나왔는데 하이라이브는 이제 세 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화상 디자인, 그다음에 특허 상표권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특허를 보유한 이유는 교육의 질 관리입니다. 이걸 만약에 이제 저희가 모든 엔지니어가 있고요, 그 교육 설계자들이 가 있어서 모든 대학에 대해서 1대1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수업 모델을 계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특허를 통해서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표지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이분은 이제 본사, SK 본사 회의실에서 접속을 하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교수님이 스튜디오에서 홀로그램을 촬영을 하시면 이쪽에 오른쪽에 이제 홀로그램 티처가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는 각 대학의 원격 강의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그 강의실인데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을지대, 동양미래대 이런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큰 장점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몰입을 합니다. 다른 대학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대학의 그 학생들이 한양대학교 공대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업을 진행한 교수님한테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양대 학생들보다 낫다. 어떻게 보면 그 약간 타 대학의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그냥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입학 홍보로도 많이 활용을 하셨고 또 그 대학에서는 우리 대학의 가장 중요한 잘하고 있는 베스트 티처 강의를 공유해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진행 스텝을 다 한 3명, 4명이 되어 있고요. 상황실에서 그리고 또 중계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자꾸 2장씩 넘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관련된 걸 라이브 플러스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까지 라이브 플러스 80개를 구축하면 전체 강좌의 44%까지 저희가 이제 커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다시 팬데믹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수업의 절반 그리고 실습 강의를 제외한 이론 강의를 모두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첨단 강의실 사업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하이라이브라는 어떤 중요한 플랫폼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가 다양한 온라인, CMS, 클라우드 이런 기술들과 그리고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2020년 2년까지 약 2년 동안 저희가 LMS 3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장이 되니까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캠퍼스 2020 버전을 최초로 런칭을 해서 출결이 완벽하게 출결과 성적 연도까지 완벽한 LMS를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LMS를 구축하면서 하이라이브에 있던 여러 가지 강의 툴들이 바로 LMS 그냥 자동으로 업로드돼서 학생들한테 복습으로 제공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툴들을, 그리고 기술력들을 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이라이브 홈즈라고 해서 한번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투어 프로그램 소개해 드리겠지만 보시면 이제 거의 여기는 보시면 사람 직접 들어있는 줄 아세요. 근데 이게 사실 홀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이제 AR, VR, MR을 다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MR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MR을 하려고 하다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VR도 마찬가지, AR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렌즈 하나의 가격이 540만 원이거든요. 한 대가.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대학에서 교육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너무 비싼 가격입니다. 근데 MR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맨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저희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홀로그램이기 때문에 MR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현재 저기에서는 HMD를 끼고 있지 않죠. 근데 그 HMD를 언제 쓰냐면 실험을 할 때는 씁니다. 실험을 할 때는 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메타버스의 가장 단점은 제가 메타버스가 구축되어 있는 다른 대학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메타버스는 사실은 영화 그 레디 플레이어 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그 메타버스의 세계를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거든요. 물론 그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쓰고 아바타끼리 서로 보는데 사람들이 이제 현실 세계에서 초월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메타버스라고 해서 구축을 해놨는데 가보면 초월 세계를 제한을 해놨어요. 왜 초월 세계는 현실을 뛰어넘은 세상인데 오히려 메타버스 내에 그냥 제한을 되어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왜 이걸 메타버스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퀘스천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 총장님께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정성 있는 혁신을 해라. 그게 뭐냐면 맨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다면 맨눈으로 될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굳이 메타버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때려 넣으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혁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발성 혁신에 그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저희도 그거에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라이브의 경우에는 저게 이제 실험실인데요. 여기에 실습을 하는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수는 메타버스 HND를 쓰고 있는 학생들의 메타버스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밖에서.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실 세계에서. 이런 것들은 실험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생활 속의 화학이라든지 AI 과목에 적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걸 잠깐만 틀어주시겠습니까? 선생님들 저기 뒤를 참 넘겨주시겠어요? 중간 정도로. 네. 저렇게 이게 이제 1.0 버전이었고요. 저건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이거는 2.0 수업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카카오톡을 좀 열심히 쓰고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퀴즈가 나가기 때문에 성인학습의 특징상 이 수업에서 모든 것을 끝냅니다. 네.
주시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는 지금 19개 대학 23개 캠퍼스에서 하이라이브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19개 대학을 제가 직접 다 봤고요. 모든 실사와 그 다음에 학사팀, 그 다음에 정보통신처, 시설팀, 모든 선생님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거기에 결정권자가 되시는 총장님 또는 부총장님, 그리고 교무처장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꺼번에 진행해서 19개 캠퍼스와 MOU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다음 학기 강의가 오픈이라고 한다면 여름방학 때 교육과정 개편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팁을 드리고 오거든요. 실제적으로 도입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성장 동력은 예를 들면 AI 관련된 교수님 뽑으려고 하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교수님을 뽑기 위해서 뭐 미국까지 가서 뭐 스카우트 하시는 대학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대학들을 활용을 하자는 거죠. 한양대학교와 같이 이 하이라이트 사업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뭐 저희의 희망일 수도 있지만 19개 대학들은 지금 그런 꿈을 같이 꾸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좀 눈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홈즈를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2년 반 동안 이제 혁신지원사업 팀장을 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거는 뭐 1년에 한 10개 그 사업 보고서를 써서 보니까 1년에 한 3,000페이지 보고서를 쓰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 눈도 나빠지고 하는데 이름을 지었다는 것, 혁신적인 시설에 대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보람입니다. 홈즈는 이제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한양 온텍 러닝 메타버스 존입니다. 온텍은 언텍과 온라인이 합성어거든요. 그리고 홈즈는 셜록 홈즈가 생각나죠. 학문을 탐구한다. 그 다음에 홈은 또 집처럼 느껴지는 편안한 공간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전화와 어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원격교육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한 달에 약 3,000통의 전화를 받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 어마어마한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대학의 원격교육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3월이나 9월에는 거의 10만 명의 학생이 동시에 이렇게 수강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47개 대학, 그 다음에 수도권의 경우에 17개 대학이기 때문에 거의 10만 명이 가까운 10만 명에 대한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여러 가지 다양한 학생들을 경험하면서 가장 편안한 공간, 집처럼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거의 이게 600평 가까이 됩니다. 2층, 4층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철역 한양대학교 2번 출구에서 그냥 뛰면 한 10초, 걸어가면 한 30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모든 대학들이 수도권에 있다면 충분히 지하철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잠깐 들어볼까요? 예, 이거 드론으로 찍은 건데요. 한양대학교 저쪽으로 들어가서 드론이 이제 저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투여를 했고 다양한 국고사업과 협업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남 스타필드 아시죠? 하남 스타필드를 제가 이제 좋아하는데 그렇게 편안한 공간, 그리고 열린 공간, 오픈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보시면은 마지막 화면은 VR랩에서 학생들이 이제 VR로 이제 수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여하고 있으면 교수님이 이 학생들이 하고 있는 실험을 밖에서 모니터링이 되고요. 조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2층에는 예약이라든지 버스킹존, 오픈 라운지, 오픈 캐럴이라 해서 모든 것들, 산소 발생 시스템, 지리산 산소 같은 산소를 발생시킨다고 업체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산소를 보니까 굉장히 쾌적해요. 그 다음에 소음 발생 소음 중화 시스템, 그 다음에 다양한 에어컨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AP 중계기가 학생들이 한 5개 정도의 디지털 디바이스를 갖고 있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온라인 언택 시스템들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4층에는 이게 화이트 호라이즌 존인데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대여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스튜디오로 구축이 되어 있고 학생들이 쓸 수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하이티브 컨텐츠 팩토리는 사실은 유튜브 체험실이라 해서 학생들이 유튜브를 실시간 생방송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어떤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학생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하이라이브 VR 랩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실험들이 가능하고요. XR 코딩 랩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XR 코딩 랩은 사실은 저희 이번 연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XR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 VR 랩 거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원활하게 넘어가지 않아서 여기 이제 저희 직원인데요. 직원이 이제 저렇게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럼 잠깐 중간 정도로 가볼까요? 저렇게 실험하는 내용들을 밖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 VR 랩에 가면 밖에서 이렇게 보여져요. 실제 이제 실험을 하고요. 저희가 다 개발을 했고요. 저게 8종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활용이 되어 있고 수업 주차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교수님이 보다가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지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부분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XR 코딩 랩인데 XR이라고 하는 이유는 잠깐 볼까요? 저기 강의실에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다양하게 다른 대학가가 동시에 코딩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천재능대학과 한국관광대가 저희와 같이 코딩 수업을 클라우드 베이스로 이제 코딩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거는 로컬 PC의 어떤 성능과 상관없이 네트워크의 강력한 어떤 성능을 통해서 코딩 수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그 머신러닝의 수업을 이제 메타버스로 구축을 한 것인데요. 많은 대학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그래서 저희는 이 홈즈하고 이제 신기술 공유 교육 부분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다양한 시어링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확산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저희가 이제 다양한 추진 성과가 있어서 아마 찾아보시면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다양하게 많은 성과들이 나와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신문 기사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진 성과 지금 만족도가 한 90점까지 올라갔어요. 처음에 70점대였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져서 90.5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AI 그 게이트, 자동 게이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5개 대학을 하다 보니까 5개 대학 다 이렇게 수준이 다른데 교수님이 일일이 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엔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AI가 이 학생께 알렉스 아시죠? 알렉스를 한국화 커스터마이징 해서 실제로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자동으로 메일도 보내주고 격려도 해서 학습 부진자를 학습이 끝날 때까지 같이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저희가 이런 것은 파이버라는 프로세스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모든 기획은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인큐베이팅은 다른 대학을 참여시킵니다. 참여시켜서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브릿지는 다 확산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파이버 프로세스고요. 이 파이버 프로세스 저희 교육혁신팀에서 네이밍한 저희 어떤 정책 방향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HT 프로그램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희가 다양하게 하이라이브, 그 다음에 뭐 학점교류, 홈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ICPBL TV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ICPBL 부센터장하고 있을 때 만들게 됐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유료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내 구성원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다 보면 유료 프로그램들에 대한 강의라든지 역량 강화가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11월 달에 제주도 컨퍼런스를 통해 학생들에게 대학에게 오픈할 예정입니다. SHT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들을 모두 전수해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파이버 프로세스에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쉐어링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이라이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서없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SHT 혹시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이라이브 학점교육, 다양한 쉐어링 에듀케이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양대학교에 전화해 주시면 같이 교육혁신을 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교육혁신과 함께 대학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해외 대학 공유 협력을 위한 글로벌 공동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사례 글로벌 팀 티칭 프로그램 GTTP의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의 이채호 교수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귀한 포럼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발표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로 GTTP의 추진 배경 및 운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TTP의 대표 운영 사례로서 제가 실제로 강의한 마케팅 원론의 수업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양쪽을 다 보시면 아마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GTTP의 추진 배경 및 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TTP는 고등교육 환경 변화 및 교육부 정책 방향의 요구에 수용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대학 간 공유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원격 교육이 이미 뉴 노멀화 되었습니다. 이미 강의에는 비대면 강의들이 현실화되어 있고 이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의 지도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글로벌 교육 및 교류가 사실 정체 상태입니다. 교환학생들이나 방문 교수 등의 그동안 일반적이었던 것들이 다 정체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교육 및 교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컬라이제이션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동일 현상에 대한 폭넓은 글로벌적인 시각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GTTP의 기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한 개의 국내 대학과 한 개의 해외 대학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한 과목을 두 명의 교수가 공동으로 강의하는 형태입니다. 예시로 보시면 동국대의 A 교수와 해외 공공대학의 B 교수가 협업하여 경영학 원론 강의를 같이 강의하는 것입니다. 수업 언어는 영어로 진행되게 되었고요. 공동 강의를 수업하는 운영의 방식은 사실 굉장히 유연합니다. 첫 번째로 100% 양쪽 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강의할 수도 있고 혹은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별도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미리 공유해서 틀어줄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고 중요한 것은 학생 참여가 굉장히 요구되는데요. 이 GTTP 프로그램에서는 온라인 공동팀 프로젝트 운영이 필수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한국에 있는 한국 학생들과 해외 대학에 있는 해외 대학 학생들이 한 팀으로 매칭이 돼서 서로 그 과목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원 참여는 만약에 한 교원이 GTTP에 참가하고자 학교에 매칭을 지원하면 학교에서는 그 교원 풀을 바탕으로 해외 대학과 협력하는 교수들을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 혹은 개별 교원이 직접 평소에 자신을 교류하는 다른 대학의 교원과 매칭을 직접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GTTP가 잘 운영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학생 및 교수 자원의 물리적 이동이 불필요할 것,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의 별도 정책 변경이나 불규정 변경이 불필요할 것, 또한 신규 교육 편제나 프로그램 교과목 개선이 불필요할 것 등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현재 가지고 있던 기존의 교육 방식과 제도를 기반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협업 조건으로는 교육 영역, 그리고 학사 일정, 그리고 공동 언어 및 다른 영역이 함께 협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양쪽 다 실제로 함께 팀티칭, 글로벌 팀티칭 하는 게 말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매칭이 되면 양쪽 교수의 두 명의 교수와 그 수업을 수강하는 모든 강의 수강자들이 함께 강의와 토론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GTTP는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 디지털, 두 번째 공유, 그리고 세 번째 글로벌입니다. 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 봤는데요. 동국대에서는 비대면 혹은 대면으로 일반적으로 교수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동시에 협업대학, 해외대학이 되겠죠.
그쪽에서도 비대면 혹은 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줌이나 웹엑스 같이 강의 플랫폼에서 서로 만나서 동시에 그 강의를 중계하게 됩니다. 즉 쉽게 생각하면 해외 대학에 있는 유명 강의를 한국으로 가지고 또 동시에 한국에서 진행되는 대학의 강의를 해외로 실시간으로 가져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사실 상상할 수 없던 방식이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첫 학기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도 뜨겁고 가르치는 교수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좀 더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5주의 강의 중에 6주는 꼭 공동 강의로 진행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식은 좀 자유로운데요. 6주가 매주 6번, 매주 진행하여도 되고 혹은 격주로 진행하여도 되고 혹은 블록 형태로 학기 초에 그리고 학기 말 정도에 이렇게 나눠서 진행해도 됩니다. 6주가 미니멈이니까 6주 이상을 공동 강의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평가는 개별 교수가 직접 평가해도 되고 혹은 공동으로 평가해도 되는데 상당히 유연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GTTP의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6월, 그러니까 1년 정도 전이죠. GTTP의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고요. 7월, 8월 방학을 이용해서 해외 대학 섭외 및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직접 해외에 찾아가서 해외 대학을 방문하면서 그쪽의 핵심 관계자들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해외 대학의 업무 협약 및 팔로우 미팅이 이어졌고요. 그 다음 11월에 GTTP의 시범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 11월 12일 정도에 참여 교원 그리고 교과목의 공모가 이루어졌고 또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1월이죠. 1월, 2월에 해외대학과 공동교육과정 연구 개발이 시작되었고 3월 수강 신청을 앞서서 교내 홍보 및 수강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2022년 1학기 운영 총 3개 교과목이 운영되었고 이번 7월, 8월에 운영 결과를 분석하였고 또 2학기에 참여하고 싶은 교원과 해외대학 배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2022년 2학기에는 총 4개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해외대학 섭외 및 발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7월 한 달간 저희 동국대학교 기획처장님이 직접 미국에 방문하셔서 이 지도를 다 이제 운전을 하셔서 다니면서 미국, 뉴욕,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각각의 소재 대학에 방문하셔서 교수진을 섭외하셨습니다. 직접 방문한 대학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고요. 네, 해외대학 섭외 및 발굴 미팅 일정입니다. 보실 수 있듯이 일자와 대학명 그리고 방문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테네시, 노스 알라바마 등 여러 미국 국가도 있고 또한 캐나다 그리고 중국, 일본 등 그야말로 글로벌하게 MOU가 맺어졌고요. 그다음 11월에 1차와 2차에 걸쳐서 시범 수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운영이 될까 한번 테스트해보는 단계였고요. 결과가 좀 성공적이어서 바로 참여 교과목 공모 및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관학과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경영학과,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바이오 환경과학과, 약학과 등 사실 GTTP 프로그램은 꼭 어떤 특정 학과나 특정 과목에 한계가 없고 사실 이곳에 참여할 수 있는 의지와 공동교과목만 잘 개설된다면 상당히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은 강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협력대학 역시 미국과 중국, 또 일본, 북미와 아시아를 좀 아우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연구가 올해 1월, 2월에 개발이 완성됐고요. 교수들은 같이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것은 프로그램 교내 홍보 및 강의 계획서에 탑재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학기 1학기 때 운영되었던 공동교육과목의 사진입니다. 경영학과의 마케팅 원론, 실제로 100% 라이브로 이루어지는 수업의 캡처 사진이고요. 또 경영학과의 운영관료 수업, 그리고 법학과의 국제기구법 수업에 대한 사진입니다. 네, 이제는 GTTP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과목, 그리고 경영학과, 법학과에서
총 150명의 학생이 GTTP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시면 두 가지 질문을 측정했는데요. 먼저 GTTP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83.3%가 필요하다. 그리고 GTTP의 수업 방식 및 내용에 만족하십니까에 75%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문항에서는 좋은 점으로는 글로벌 팀 티칭이라는 수업 방식이 참신하였으며, 그리고 재미있게도 미국의 친구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미국의 친구들과 대화도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외국 대학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글로벌 역량을 갖추기에 매우 적합하였다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바로 거쳐서 6개월 만에 바로 시작됐고, 지난 학기가 처음 시작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향후 더 이것이 확산되고 수업이 좀 더 고도화되면 만족도와 필요성이 더욱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 모델의 다양화입니다. 다들 공감하시듯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등교육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또 급격하게 디지털 교육 체계로 전환이 요구되는데, 만약 이때 해외와 직접 연결할 수 있다면 이것이 또 다른 결의 새로운 혁신적인 수업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해외 우수 교육 콘텐츠 공유 및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프리트러닝, 액티브러닝 등의 혁신 교수법이 실제로 활용되면서 이제는 정말로 글로벌하게 미래형 교육 모델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 및 교수가 물리적으로도 물론 이용할 수 있지만 또한 디지털적으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존의 장벽을 넘어서 국제교류 및 교육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GTTP의 대표 운영 사례로 제가 이번 1학기 때 진행했던 수업의 기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의 이채우 교수이고요. 제가 세부 연구 분야가 좀 AI 마케팅 그리고 경험 마케팅이다 보니까 주로 제가 연구하는 분야들을 좀 혁신 교수법에 좀 적용하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 경험이 학생의 경험과 비교될지, 특히 AI나 이런 신기술들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지를 연구도 하지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협력대학은 솔즈베리 메릴랜드에 위치한 아주 아름다운 대학이고요. 대상 교과목은 저희가 가르쳤던 마케팅 원론과 솔즈베리 대학의 스트래티직 매니지먼트 수업이 서로 협동하여 공동 교과목 개발을 하였습니다. 협력 배경인 주요 기업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글로벌 시대의 기업의 마케팅, 경영학과 수업이니까 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데요. 기업의 마케팅과 전략 결정에 있어서 글로벌 감각 및 문제 해결 능력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비슷하지만 상이한 다른 과목을 통합해서 공동 커리큘럼을 개발했고요. 또한 한국과 미국, 중국 국적 등 정말 글로벌한 학생들이 글로벌 클래스룸을 구성해서 학생들에게 현장감 있고 포괄적이고 또 혁신적인 강의를 조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운영 내용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총 15주의 강의 중 6주의 강의를 GTTP 공동 팀티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한 학기가 15주니까 그 중에 9주는 개별 교수가 평소 가르치듯이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강의를 하고 6주는 GTTP로서 공동 팀 강의를 하게 됩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면 한 주의 수업은 3시간 연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은 한국에서 9시 수업, 9시에서 12시 수업으로 지정하였고 그것은 미국의 이스턴 타임으로는 7시에서 10시까지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밤 수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GTTP 수업을 저녁 시간 6주간 저녁 시간을 운영하겠다고 사전에 학생들과 협의되고 또 그것을 원하는 학생들만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또 온라인 수업은 동국대가 사용하는 웹엑스 링크를 사용하였고요. 팀 프로젝트 팀 구성 방식은 한국과 미국 등 학생들을 매칭해서 총 10개의 한미 프로젝트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공동으로 팀 프로젝트 과제를 내고 그 과제를 한 학기 동안 따로따로 만나서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그것들을
협력하고 토론하고 또 나중에 발표하는 그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동영상 강의가 2주 이루어졌는데요. 각 과목의 기초, 필요한 기초는 영어로 저와 또 셀수베리 대학의 기준으로 진행하였고, 그다음 공동 4주, 3에서 6주는 비대면 라이브로 동시에 진행을 하여서 쉽게 생각하시면 하나의 웹엑스 링크에 2명의 교수와 모든 수강자들이 동시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그래서 양학교 교수가 좀 이렇게 팀플레이로 다이내믹하게 공동 수업을 진행하였고, 지금 세부 내용은 학생들이 좀 재미있어하고 또 GTTP의 취지에 맞게 글로벌하게 구성을 하였는데, 첫 번째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 문화, 그리고 한국 기업과 한국의 소비자 문화, 그리고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시 전략을 도출하는 과제, 그리고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시 전략 도출하는 과제를 한미 프로젝트 팀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수업하는 예시를 몇 장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에서 미국 소비자, 한국 친구, 한국 그 학생들은 좀 친숙하지 않은 이슈인데 그 기업에 대해 설명하고, 또 넘겨주실까요? 네, 코인베이스 넘겨주시고, 네, 그 다음 이제 과제의 결과물의 예시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기초 과제인데요. MZ세대인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브랜드라고 해서 먼저 한국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브랜드에서 행복감을 느끼는지 그것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저희 그 마케팅 개별 과제, 개별 수업에서 진행했던 마케팅 원론의 내용에 따라서 역사와 마켓 사이즈, 타겟 소비자, 그리고 호피 분석 등 그 기업을 좀 자세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미국 소비자,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특별히 이것이 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조금 더 연구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행복감과 그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유를 발굴해서 그것들도 측정하고 숫자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장 앞으로 가주세요. 네, 그 다음에 심층 과제 결과물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GTTP라는 게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아직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시차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과제들이 조금 심층적으로 구성되었는데, 방금 기초 과제를 하고 나서 그 향후 심층 과제로 넘어갔을 때 나를 행복해 해주는 한국 브랜드가 미국으로 진출할 시 과연 전략을 어떻게 수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팀들이 고민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마지막에 교수들이 양국의 교수들이 그것에 대해 코멘트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를 들면 버터플라이 인스턴이라는 이 브랜드가 한국에서는 이런 포지셔닝과 소피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진출한다고 하면 과연 포지셔닝, 그리고 브랜드 전략, 그리고 가격대, 그리고 유통 방법, 그리고 촉진 전략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똑같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함께 토의하는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광고 모델을 쓴다면 과연 어떤 모델이 적합할까. 이 부분이 사실 또 학생들이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총 10개의 팀이 있다 보니까 사실 쉽게 생각해도 10개 이상의 브랜드가 서로 소개되고 그것들에 대한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발표하는 시간이라서 다양한 광고 모델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는 그런 광고 모델들도 많이 있었고 브랜드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좀 재밌어하고 또 이것들에 대한 시사점이 굉장히 많았던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GTTP 운영 결과에서 VOC라고 해서 생생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좀 담아봤습니다. 먼저 한번 잠깐 읽어보시면 동국대 한 학생은 코로나를 극복하여 오히려 기회를 창출하는 수업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했고, 또 글로벌 문화 교류가 흥미 있었고, 또 영어 발표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고백했고요.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의 계기까지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은 한국에 머무르면서 마치 해외 대학의 교환 학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 같을 정도였다고 생각했고, 또 미국에 있는 미국 대학과 미국 수업을 동시에 가져왔기 때문에 미국 현지의 생생한 경영 수업을 바로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그리고 글로벌 문화 교류, 또 역시나 영어 발표 능력 향상, 또한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또 GTTP 수업을 강력하게 추천하겠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미국 학생의 목소리도 들어보았는데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좀 요약을 하면 한국 문화에 크게 매료됩니다. 저도 미국에 살아봤지만 미국에서 예전에 공부할 때보다 현재 한국 문화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좀 많이 알 수 있었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GTTP로 한국 학생에게 좋은 미국의 교육 콘텐츠를 가져오기에 정말 적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각국 학생들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각자 나라에서 진출했을 때 마케팅 전략을 토론하는 것이 즐거웠고 또한 GTTP 수업과 공동 토론 시간이 매우 즐거웠으며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GTTP 수업을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또 한국 학생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고 또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과 또 공통점 그리고 다른 점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 학생은 역시나 공동 수업이 매우 즐거웠으며 특히 각국의 기업과 한국 학생들의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즐거웠고 여름학기 혹은 겨울학기에 동국대에 또는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 학생과 수업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소중했고 향후 그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향후 지식 확장을 위해 해외여행과 교류로 자기의 지경을 넓혀가고 싶다는 생각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같이 좀 GTTP 수업을 한번 실행을 해보니까 정말 한국과 미국의 학생들이 좀 즐겁고 살아있는 교육을 느꼈다는 좀 피드백을 받았고 동국대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MOU와 업무를 통해서 이런 기회들과 이런 것들을 확장해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섹션에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이게 디지털 교수 학습이 어느 정도까지 깊이 갈 수 있고 또 어느 정도까지 멀리 갈 수 있는가라는 많은 사례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간단한 줌과 웹엑스라는 그 디지털 툴을 가지고 공동 학습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AR, VR을 본격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학생들 실험 실습에 자체 개발한 활용하는 포항공대의 전문적인 케이스도 보이고 특히 한양대 같은 데 하이라이브는 야심차게 뭔가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거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확산을 상당히 모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또 2018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제일 먼저 어떨까요? 선생님들 플로어 먼저 바로 마이크를 넘기는 건 괜찮겠습니까? 자체 일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한번 서로 물어볼 기회를 먼저 갖고 할까요? 아니면 플로어로 바로 넘길까요? 자, 그럼 플로어에 궁금하신 아마 교직원 선생님도 오셨고 교수님도 오셨고 하실 텐데 제 발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마시고요. 세 가지 사례가 제일 흥미로울 테니까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궁금하거나 의문이 가는 거거나 혹은 더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하시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진 시간이 한 약 20분 남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교육대학교 기획지장을 맡고 있는 서현석입니다. 오늘 저는 올해 기획지장 맡아서 저희의 대학을 혁신을 어떻게 계획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고민 중에 이런 자리에 오게 돼서 여러 대학 케이스들 많이 배우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발표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포항공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대학이고 또 과학 중심 대학이기 때문에 좀 저희같이 인문학이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또 이런 대학들의 어떤 특수대학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둘째 아들이 한양대 학생인데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들으면서 야, 니네 학교 교수님 지금 발표하시는데? 그래서 그걸 발표 자료를 보냈더니 엄마, 그런 거는 몇 명만 할 수 있지 저는 구경도 못했어요. 혹시 그거 에리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걸 이용을 하고 실제 수업에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런 저희같이 작은 대학에도 충분히 적용이 돼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게 도대체 몇 년 정도가 걸릴지 사실 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동국대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인문학적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한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좀 어려운 것이 영어를 잘하셔야 돼요. 그 교수님들이 만약 글로벌하게 같이 이렇게 티칭을 한다면 그런 언어의 장애라든지 장벽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교수님으로서 부담이 되고 좀 준비하려면 어려움이 없을까,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민주교육개혁 기획자님 두 한양대와 포항공대에 대한 질문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느냐의 문제고, 동국대는 영어 강의나 뭐 지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한양대 팀장님부터 좀 하시고 포항공대. 네, 우리 처장님 그 아드님 무슨 과인지 좀 궁금하고요. 네, 저희 그 한양대의 경우는 사실 이게 수강시험은 금방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지금 저희가 AI 나노 디그리 쪽에서 6과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교양 과목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학생들이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수강 신청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학기째 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기초 생활 속의 화학, 그 다음에 AI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공대 학생들 중심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문과 계열이라면 좀 못할 수도 있고요. 근데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교양교육을 하는 학생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만약에 전주교육대에서 하이라이브를 하시고 싶다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강의실 구축을 하시면 사실상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대학의 우선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고민은 교수님들이 이제 조금 힘들어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동시에 6개 대학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교수님들의 AI 자동계획 시스템 저희가 만들었긴 하지만 교수님께 좀 양해를 구하고 한 대학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관련된 프로세스는 저희 팀에서 A부터 Z까지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연락 주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뒤에 저희 교육교수님 부장이 앉아 있거든요. 상담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처장님 예상 걱정되시죠? 네, 저희 보통 학교 수업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고려가 됩니다. 현재 그래서 포항공대는 신입생 전원에게 VR 기기를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VR 기기는 상당히 저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학생에 맞추어서 환경을 구축하신다면 큰 비용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 35만 원 정도 저희가 책정해서 저희도 구매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현재는 신입생인 전원이 듣는 수업에 포커싱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물리 실험, 일반 화학 실험, 그리고 인공지능 기초와 같이 1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6개 과목 정도 전공교과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학년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가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매년 활용하시기 위해서 진행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신다면 충분히 VR 기반으로의 환경은 가능할 것 같고요. 학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MR 부분입니다. 앞서 양 센터장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다시피 홀로렌즈는 상당히 큰 비용이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홀로렌즈를 구매하는 형태가 있는 과정에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MR 기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 3년 이내에 이러한 MR 기계들도 휴대폰과 같이 상당히 저렴화되거나 아니면 약정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디지털 기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기기가 양산되었을 때 조금 더 학생들이 수업하는 환경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어
수업 관련해서 영어로 진행되는 점 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제가 실제로 해본 결과, 그리고 또 수업을 하게 되면 교수들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많이 영어로 참여하고 하게 되는데, 의외로 굉장히 좀 열의가 높고 양측 학교에서 또 많이들 잘 참여하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과정이 좀 재미있고 또 줄 수 있는 그 베네핏이 확실하기 때문에 영어에 조금 아쉬운 점이나 좀 어려운 것들은 조금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만약에 6주 과정, 저희는 6주를 미니멈으로 설정했는데 만약 3주씩 나눠서 진행한다고 하면 오히려 미국 교수 혹은 해외 대학의 좋은 네이티브 영어 강의를 또 한국에 쉽게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한 만약에 미리 녹화되어 있는 것을 좀 사용한다고 하면 미리 한국 교수님들이 영어를 준비하실 때 혹은 한국 강의를 진행하고 아래 비디오 영상에 좀 서브타이틀 자막이 들어가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좀 원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좀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얘기했던 것이 굉장히 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절차에 조금 어려운 것들과 조금의 잡음이 있을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아주 만족했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 또한 뭐 세부사항이 궁금하시거나 하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잘 응대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진주교대 기획사님 질문을 저도 듣고 하이라이브 팀장님한테 좀 개인기 아니라 궁금한 게, 이게 하이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있나요? 예를 들면 경북대가 하이라이브에 1억 5천 정도의 강의실을 구축해서 같이 하면 그 한양대는 그 프로그램 그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양대 가지고 있는 그에 대한 저작권료를 저희들이 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저작권이라기보다는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파이버 프로세스를 말씀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대학이 독립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이라이브의 특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관리를 위해서 초기에 정착하는 거는 저희 프로세스를 따르시는 건데, 현재는 강의실 구축하는 비용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고민은 지금 19개 대학을 송출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을 많이 뽑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관리비로서 이제 라이센스 비용을 어느 정도는 연간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한 개 사업단과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대학의 규모를 봐야 되겠지만 500만 원 정도 연간 하고, 그 이후에는 뭐 50%씩 이렇게 저희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획처에서 있다면 돈이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다른 또 플로어에 또 마이크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신 손 들어주시면 이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에 제가 동국대 이 교수님한테 특히 궁금한 게, 그 처음에는 각자 한 주씩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들, 미국 학생들 두고 이제 이 교수님 하시다 하고 닥터 강께서 하시는데, 또 3시간 연강을 할 때 둘이서 공동 강의를 어떻게 하나요? 1시간 반, 1시간 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동시에 3시간을 진행하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 요 클래스라고 생각하면 한 반 정도는 미국 학생이 디지털 공간에 앉아있고, 반 정도는 한국 학생이 앉아있고, 교수 2명이 앞에서 나눠서 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에 3시간을 두 분이서 나눠서 강의를. 네, 그래서 그 개별 수업 3시간 수업을 조금씩 파트를 나눠가지고 약간 교수 간의 그 호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좀 되게 잘 맞았어서 농담도 섞어가면서. 그럼 사전 조율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사실은 그 교수님들께서 초반에 조금 그 호흡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형태가 좀 다양해서 저는 또 마케팅 수업을 했고, 마케팅이 원래 좀 함께 하고 이야기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경영 통계라든가 수학과 같이 조금 더 지식 기반이라면 그런 것들이 좀 덜 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은 그 사전에 3시간, 공동 3시간에 그 섹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것만 잘하고 나면 굉장히 좀 진행은 아주 부드럽다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 혹시 이제 시간을 벌어드렸는데 손 들어서 질문 아마 한 분 정도 혹은 2분 정도 질문에 받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텍 교육혁신센터 교육연구원 이동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잠깐 이렇게 서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양대학교 양주승 팀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까 발표하실 때 학습 AI로 해서 학생들의 학습 반응에 따라서 노티션을 보내는 시스템을 한양대에서 자체 개발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업무가 LMS 담당이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데요. 하이라이브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도 한양대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조금 잘 아는 상황에서 이제 하이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아마 플랫폼, LMS 플랫폼을 사용을 하실 거고, 거기에서 줌으로 이제 실시간을 하시면서 하이라이브를 하실 텐데, 그럼 이 프로그램은 그 LMS 어떻게 연동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이라이브는 줌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상 상황을 했던 것이고, 그때 오셨을 때 제가 AI 자동 대기 시스템을 말씀 안 드렸었나요 혹시? 저희가 이제 정책 연구를 진행하면서 LRS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러닝 레코드 스토어라는 이제 어떻게 국제 표준의 학습 관리 툴인데요. 이걸 저희가 도입을 해서, 근데 이제 도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해야 합니다. 한양대학교에 맞게. 그래서 저희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 1년간 연구를 진행해서 학습 지수를 도출했고요. 그 지수를 도출해서 이제 학습 부진에 대한 대시보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 한양대에서 쓸 건데, 이제 인공지능 게이트 시스템은 별도로 정책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A대학, B대학, C대학의 학생들이 있다면 A대학과 B대학과 C대학의 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예를 들면 그 이해도나 이런 기초과학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수업을 듣지만 이해도를 잘 모를 수 있어서 이걸 이제 체크하는 과정을 북미에서 한 3주 정도면 이 학생이 학습 부진으로 중도 포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논문을 저희가 다 서치를 했고, 그 교수님 통해서 인공지능을 하시는 분인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만약에 학습 부진의 어떤 조짐이 보인다거나 그렇다면 자동으로 개입을 해서 교수님이 이제 그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이라이브를 도입하는 대학에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오픈을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이제 이걸 오픈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하이라이브가 가지고 있는 시어링 에듀케이션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가입하시게 되면 MOU한 대학들에게는 제공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 분 정도 질문을 받을 시간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의 김진영 교수입니다. 강의해 주신 교수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질문 2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양대 양주성 팀장님께 드릴 질문인데, 아까 발표하실 때 알렉스 프로그램을 한국화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학생들, 특히 공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개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전에 수업이나 이런 수학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하이라이브 같은 게 도입이 되면 한양대에서 하는 이런 알렉스 프로그램까지 같이 패키지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는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계 이채우 교수님께는 그럼 이제 평가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셔서 그 부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하이라이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알렉스처럼 체계화된 시스템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유도가 높은 교수님이 질문이라든지 답변을 얼마든지 설계하고 변경하실 수 있는 자동적인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AI가 그냥 내 멋대로 막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교수님이 그 과목에 따라서 얼마든지 설정이 가능한. 근데 이제 학습 부진에 대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제 제공해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까 소개를 드린 거였습니다. 네, 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평가는 좀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개별 교수 그 양쪽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 대학의 교수가 그 모 대학의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그 과제 자체가 한국의 어떤 학생들이 사랑하는 기업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그 전략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해서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과제에 도출했다고 하면 그 미국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좋았는지를 미국 대학 교수가 좀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평가를 했고 또한 미국 어떤 기업이 우리 한국 학생들은 좀 생소한 기업이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것이 한국에 진출했을 때는 또 한국 교수와 한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미래의 잠재적인 그 고객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그 전략들이 마음에 드는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수업들의 사례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그때는 저희 수업처럼 공동으로 상대편 쪽에서 좀 더 웨이트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있고 혹은 평가 자체는 각자 교수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면 하나의 프로젝트의 팀원이 예를 들면 총 4명이라고 해서 한국분 2, 외국 학생 2이라고 하면 각자 대학의 교수가 본인 나라의 학생들과 평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질문하시지 않았지만 빨리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GPTP가 저희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1:1 매칭의 개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대학교와 해외 대학, 그것이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더 확장이 된다면 사실은 국내 몇 개의 대학과 미국 혹은 일본까지도 그 과목의 공동 개발한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동시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경영대 같은 경우는 AACSE 같은 인증을 통해서 학교 간 교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GTTP가 또 하나 국내 대학끼리도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는 것 같습니다. 예,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제 질문 더 이제 안 받기로 하고 이번 세션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세 분 교수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질문해 주신 플로어에 계신 세분도 감사드립니다. 세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